4년간 서부 경남 각 시군의 체육계를 이끌어갈 체육회장이 오는 22일 결정됩니다. 각 시군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이 시간은 3명의 후보가 나선 함양군 선거구도를 살펴봅니다.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실버 폴리스 제도가 일시적으로 중단됐고 녹색 어머니회 자원봉사도 한계 상황을 맞았기 때문인데 학생 교통 안전이 우려됩니다. 서부경남 지역기자와 함께 만드는 서부경남 지피지기. 이 시간은 2년 연속 우수특구로 선정된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의 경쟁력을 알아봅니다. 독감주의를 당부하는 애정어린 조언부터 보기 드문 수제 목도리를 공유한 따뜻한 사연까지 지역 SNS 소식 공유합니다. 고 이상근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국제음악제가 최근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김종민 음악감독과 함께 선생의 음악 세계를 들여다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4년간 서부경남 각 시군의 체육계를 이끌어갈 체육회장이 오는 22일 결정됩니다. 저희 뉴스는 체육회장 선거에 앞서 후보자들의 면면과 주요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는데요. 첫 순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경쟁을 치르는 함양군입니다. 하준 기자가 각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생활체육은 물론이고 프로선수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까지 고루 갖춰진 함양군. 지난해엔 스포츠파크, 올해는 어울림체육관이 차례로 준공되며 전지훈련 유치와 향후 수요 대응을 위한 준비도 착착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4년간 함양 지역의 체육 저변을 보다 확장시키게 될 체육회장 선거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선 2기 함양군 체육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총 3명. 모두 현직에 있거나 전직 함양군 체육회 임원 출신입니다. 먼저 기호 1번 송경렬 후보는 함양군 체육회장 연임에 도전합니다. 송 후보는 임기 동안 체육회관을 신설하고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낸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론 해외 축구 구단과의 자매 결혼을 통한 스포츠 인재 발굴과 전지훈련용 숙박시설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체육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 전문 숙박시설이죠. 그래서 일부는 또 민간인들하고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스페인하고 자매 결혼을 해가지고 교류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꿈나무들이 어찌 보면은 그 좋은 그 축구 선수도 발굴도 되고. 기호 2번 임갑출 후보는 함양군 체육회 상임 부회장과 경남도 태권도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임 후보는 과거 축구와 태권도 등 다양한 종목의 선수 생활을 했었고 체육회의 자율 운영 규정을 마련하며 체육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갖췄다고 자부합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의 체육 활동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며 유소년 및 학교 체육 활성화, 게이트볼, 체조 등 생활 밀착형 체육 확대와 같은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유소년 및 학교 체육의 활성화로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적에 집착하는 군 면민체육대회를 과감히 청산하고 즐기는 체육대회를. 기호 3번 안병명 후보는 현 함양군 체육회 수석 부회장으로 과거 함양군 축구협회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안 후보는 체육회에 30년가량 몸담았을 뿐 아니라 가맹단체들과도 친분이 두텁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스포츠파크 시설물 확충과 전지훈련 적극 유치로 지역경제 회복과 인구 유입을 실현하고 여성 체육인들의 권익 증진에도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함양 스포츠파크를 갖다가 10년이 넘게 추진해 오다가 겨우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데 이게 빨리 완공이 돼야 됩니다. 팀도 창단하고 또 전국대회도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확실하게 보탬이 된다는 걸. 서부경남 체육회장 선거에서 가장 많은 후보들이 경쟁하게 된 함양군. 앞으로 4년간 지역 체육계를 이끌어갈 체육회장은 오는 22일 투표로 가려집니다. SCS 하주입니다. 초등학교의 등하굣길에선 아이들 안전을 위해 교통지도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녹색 어머니회가 있는데요.
서부 경남 지역 초등학교 4곳 중 3곳은 녹색 어머니회 교통지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등교 시간 진주 촉석초등학교 앞입니다. 아이들은 누가 먼저 가는지 내기라도 하는 듯 횡단보도를 뛰어갑니다. 아이들 옆으로는 정지선을 지킵시다라는 글귀가 적힌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지킴이 녹색 어머니입니다. 약 40분간의 등교 시간 동안 녹색 어머니 한 분이 교통지도를 합니다. 촉석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500명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날 교통지도에 나선 분은 진주 녹색 어머니의 소속 정혜진 씨. 정 씨는 아이들 안전을 위한 일이기에 본인은 보람을 느끼지만 분명히 한계도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다 애들 교통지도 하는 거는 다 하시고 싶으실 텐데 아침에 워낙 바쁘니까 특히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많이 챙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8시까지 오려면 적어도 한 7시에는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마 그게 많이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 씨와 같은 녹색 어머니회가 모든 학교에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 기준 진주에서 녹색 어머니회가 활동하는 학교는 겨우 23곳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산청은 3분의 1 수준, 함양은 아예 없습니다. 취재 동안 만난 학부모들 중에는 아이들 안전을 위한 교통지도에 함께 하고는 싶지만 맞벌이 등의 문제로 참여는 힘들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도우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인 이런 그 안전 통학로 운영을 위한 그런 지침, 운영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정비를 해서 저희 18구의 시군에 각자 이렇게 좀 녹색 어머니와 같은 통학로 이런 통학로 안내 서비스를 우리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등하굣길 교통지도 봉사에 빈틈이 생기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이렇게 녹색 어머니와 같은 교통도우미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대안으로 마련된 게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실버폴리스입니다. 그런데 최근 진주 지역 실버폴리스가 잠시 멈췄습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하교 시간대 교통지도 공백이 생겼는데요. 이어서 조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몰려 나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학생 중 몇 명은 도로와 바로 맞닿아 있는 턱에 걸쳐서 있습니다. 교통지도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학생들끼리 도로를 거닙니다. 원래 실버폴리스로 불리는 어르신들이 교통지도를 하는 장소지만 최근 들어 진주의 모든 초등학교 앞 실버폴리스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되죠. 애들이 그래도 있을 때보다는 없을 때는 이제 애들이 막 빨간불 다 돼갈 때도 건너가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위험하고 하니까. 등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 지도 중인 녹색 어머니와 교사만 있을 뿐 실버폴리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진주시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공익형으로 분류되는 실버폴리스의 올해 업무가 이달 초에 끝났기 때문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11개월치 예산을 내려받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 12월 초에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초등학교 교통 지도도 내년 사업 재개 전까지 일시적으로 멈춰섰습니다. 진주시는 겨울방학 전까지 2-3주 정도 실버폴리스 업무가 중단된다는 소식을 각 학교에 미리 전달했고 일부 학교에선 교사를 투입했습니다. 이원도 행정복지센터로부터 12월 8일까지 실버폴리스 분들이 이제 운영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 지금 이제 12월 9일부터는 학교 이제 교원분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서시던 녹색 어머니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아침에 교통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등교 시간엔 녹색 어머니라도 있지만 학교 시간엔 실버폴리스만 활동했던 터라 학교 시간 교통지도 인력 공백은 메워지지 않는 학교가 다수입니다. 학생들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위험하다고 한 이유가 저희 학교 애들 중에 진짜 몇 명 애들은 무단횡단을 막 하는 편인데 그것 때문에 사고 나는 애들도 많을 거고 잘못하면 차에 치여서 병원도 가야 돼서. 진주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실버폴리스 인력을 35명 더 투입하고 시기별 분산 고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추운 12월에도 실버폴리스 활동이 가능하겠는지 이제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이제 그 의견 수렴이 되면은 그걸 최대한 반영해갖고 12월에 애들 방학할 시점까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버폴리스는 내년에 다시 재개되는 가운데 초등학교 겨울방학까지 남은 기간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만큼 당분간이라도 등하굣길 교통지도에 추가 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조서입니다. 경남도가 불교 회화 2건, 불교 조각 1건, 현판 1건 등 총 4건을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경남도는 도 문화재 자료였던 남해 화방사 아미타 후불탱, 남해 화방사 신중탱을 도 유형문화재로 승격 지정했습니다. 또 진주 재령 이씨 진주강씨 정려각 현판 1괄, 함양 금선사 석조 열애 좌상을 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했습니다. 경남도는 이 작품들이 학술적 가치가 크고 조선 후기 연구와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며 이번 지정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폐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산청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7건과 산청군에서 제출한 산청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심사됐습니다. 또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4건이 의결됐고 2023년 본 예산안은 6,322억 5,100만 원 중 일반 회계 3건 3억 4,72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습니다. 생생하고 깊이 있는 지역 소식을 전한다. 지역피셜 지역기자 서부경남 지피지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청 소식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청군의 한방약초산업특구가 2년 연속 우수특구로 선정됐는데요. 특히 경남 지역 특구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유일하게 우수특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수특구로 선정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경남연합일보 권병호 기자입니다. 네, 산청군은 지난 13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지역특화 발전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가 우수특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시군구 지역 연구 육성 사업을 통한 특례 발굴 시스템 구축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등 특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도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산청약초특구는 지난해에 이어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우수특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시상식에는 전국 195개 지역특화 발전특구 중 9개 우수특구로 선정된 지자체가 참여해 시상 및 교류가 이루어졌는데요. 산청군은 지난 2005년 약초특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산청군은 지난 17년간 한방약초 산업을 중심으로 특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구 지역 내 전통 한방 휴양 관광지, 한방약초 재배 체험장 등을 조성해 산청군의 성장 동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청약초특구는 2013년 대상에 이어 6번째 수상을 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번 수상으로 산청군은 장관 표창과 포상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약초특구는 특화 사업의 융복합을 통한 고도화된 한방 항노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방약초의 생산, 체험, 관광, 휴양, 의료, 산업 등 6개의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개인의 건강 정진에 더욱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산청군은 농가들의 현대화된 약초 생산 시설 구축과 지리산 자락에서 생산되는 천여 가지의 약초를 활용한 힐링 체험,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로 휴양을 통한 웰빙과 한의학을 이용한 의료 산업의 육성으로 명실상부한 한방의 메카로 거듭난다는 계획 아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특구에서 개최되는 2023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는 특구 사업의 세계화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산청구는 밝혔습니다. 산청에서 경남연합일보 권병호 기자입니다. 본격적으로 쌀쌀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면서 독감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함께 독감 예방접종도 꼭 실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지역 커뮤니티에도 독감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A형 독감이 유행 중이라 B형에 걸렸던 분들은 또 걸릴 수 있으니 접종을 꼭 해달라고 얘기했는데요.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올해 독감이 심하다고 들었다며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자녀들이 접종을 맞았는데도 독감에 걸려 고생했다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촘촘하게 짜여진 목도리 한 쌍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실뭉치도 눈에 띄는데요. 진주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수제 목도리 사진입니다. 글쓴이는 한 코 한 코 정성 들여 만든 목도리가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진을 올렸는데요. 누리꾼들은 목도리의 완성도에 깜짝 놀라면서 글쓴이의 손재주를 칭찬했습니다. 목도리와 함께 올라온 실의 색감이 너무 예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내년 1월 발행을 앞두고 있는 사천 사랑상품권. 그동안 사천에는 지역 상품권이 없었던 만큼 많은 지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한 지역 커뮤니티에는 사천 사랑 상품권 발행을 앞두고 미리 앱을 깔아봤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이 많았으면 좋겠다며 기대를 나타냈는데요. 사천 지역 누리꾼들은 상품권 발행을 앞두고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상품권이 드디어 발행된다며 가맹점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댓글이 있는가 하면 가맹점이 거의 식당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쉽다며 병원이나 학원 가맹점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SNS 허준원입니다. 하동 공서시장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하동 공서시장은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지원받는 등 총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키즈카페, 물품 보관함 등을 조성하고 고객쉼터 등 시설물 개선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전통시장의 낙후된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하동 등 6곳의 시장을 선정했습니다. 16일 오전 10시 기준 서부 경남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05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진주에서 399명, 사천 135명, 하동과 함양에서는 각각 60명과 44명, 남해와 산청에서는 각각 34명과 33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경남 전체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4,144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한국의 차이코프스키라 평가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고 이상근 선생인데요. 진주 출신 작곡가 이상근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종민 2022년 이상근 국제음악제 음악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곡가 이상근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국제음악제가 최근 진주에서 개최됐습니다. 네. 이번 음악제 어떤 무대로 채워졌습니까? 네, 이번 음악제는 개막 공연에 인천 시립합창단, 폐막 공연에는 진주 국악관현악단을 비롯해서 영국 피델리오 트리오 초청 특별 공연을 비롯 콘서트 시리즈 장르별 실내악 연주 8회, 그리고 이상근 작곡 콩쿨을 비롯 3개의 콩쿨과 세미나,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 등 16회의 연주 및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이상근 선생의 고향이 바로 진주인데요. 선생의 일대기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1922년 봉래동에서 음악을 무척 좋아하신 아버지 이봉길과 어머니 탁방계 여사 사이에서 3남 1녀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네. 이후 17살 때 문교부 공모에 출품해
입상하시고 22살 때 그는 일본 동경음악대학교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의 피바디 대학 프로젝트의 음악 분야의 1인으로 뽑혀 미국 유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유명한 탱글우드 음악 축제에서 국제적인 무대에 데뷔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은 평생 교육자로서 교단을 지킨 산교육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러한 선생님의 공로를 인정하여 대한민국 예술원상, 국민훈장, 모란장, 제2회 대한민국 작곡상을 받으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작곡가이십니다. 네, 그렇군요. 이상근 선생은 20세기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선생이 추구했던 음악은 어떤 음악이었습니까? 네, 선생이 자신의 작곡관을 피력한 어록에 보면 한국인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작품,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공감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나는 원했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 속에 선생의 작곡 세계관이 모두 함축되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작품 세계는 미국, 일본 유학을 통해 배운 현대 어법과 우리 것에 대한 민속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작품에 표현하셨고, 더 나아가 문학에도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계셔서 가곡 작품의 시적 표현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선생은 한국의 차이코프스키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네. 선생이 남긴 업적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 음악의 선구적인 역할을 선생님께서 하셨는데요. 한국 가곡의 미래의 발전 방향을 담은 논문 우리 가곡 실론을 최초로 발표를 하셨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영가곡, 아가 등 많은 현대적인 기법으로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현악, 실내악곡만으로 개인 창작 발표회를 개최한 한국 최초의 작곡가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 음악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도 하셨는데, 교향곡 2번과 피아노 3중주곡 2번이 미국의 소리방송에서 미국의 작곡가로 방송되어 극찬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네. 민족적인 음악을 바탕에 깔고 아름다운 선율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음악이 러시아의 차이콥스키와 많이 닮았다라고 하셔서 생전부터 한국의 차이콥스키라고 불리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상근 기념 사업회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사업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근 선생의 찾지 못한 작품들을 발굴하고 국제음악제를 통하여 선생의 작품을 연주하고 학술대회를 통하여 후학들에게 많이 연구되게 하며, 그의 작품들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생존시처럼 외국에서도 많이 연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번 국제음악제와 서경방송 뉴스 채널을 통해서 진주 출신 작곡가 이상근 선생의 이름이 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요일에 우리 지역 중 하동과 산청, 함양에서 눈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가 예상됩니다. 눈으로 인한 빙판길 사고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가능 지수는 매우 높음 수준, 뇌졸중 가능 지수는 높음 단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전 지역 오전에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산청과 함양 영하 6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도에서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오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월요일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춥겠는데요. 추위는 화요일 오후부터 다소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인 타임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